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 SK증권에서 이제 목표주가 기존 30만원에서 자 27만원대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8월 달에는 이제 7월 말 8월 달에 기관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대거 많이 올렸습니다. 올렸다가 뭐 최고 30만원대까지 SK증권도 그 당시 좀 올렸는데요. 3분기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나쁘다 이래서 낮춘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원체 그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할인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낮췄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3분기 실적 성장세는 램시마 IB 제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점유율이 또 한 29% 되고, 램시마 SC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유플라임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3분기, 4분기,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만, 원체 지금 매크로 변수, 이 거시 변수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금리 단이라든지 뭐 환율 단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, 인플레이션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매크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따라서 전체 이제 기업이라든지 경제 주체,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들의 영향을 다 미치죠. 그래서 원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, 이게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매 위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3분기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해서 50.8% 연간 6,045억, 영업이익 같은 32.7%가 2,176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한대요.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한 정도 수준이다.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공시 나왔던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, 여기에 이제 이 드럭 서브스턴스, 그러니까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말 형태나 액상 형태로 이제 바이알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DP, 드럭 이제 프로덕션 완제의약품을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원료의약품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DP까지 이제 포함하면 뭐 2분기랑 그렇게 뭐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IB 제형이 계속 이제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론자의 일부분 이제 CMO 물량이 있지만, CMO 물량을 주면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. 그 다음에 환율 상승에 대해서 수출 관련되는 비중이 뭐 대부분이니까요. 이 OPM은 이제 OP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영업이익률 관련되는 하락분을 이 환율 효과로 이제 상쇄를 시켜주는 거죠.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떤 그 수익성은 상쇄를 시켜준다. 이렇게 하고,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1, 2공장을 가지고 있고요. 1공장이 10만 리터, 2공장이 이제 9만 리터로 19만 리터죠. 현재 이제 공장이 풀가동 중이고, 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론자에 이제 CMO를 맡기고 있는 상태고, 이 3공장이 이제 신설 중인데요. 3공장은 이제 6만 리터인데 이제 그 규모가 조금 이제 다릅니다. 그래서 기존 공장들은 대형 이제 리액터가 1만 5천 리터짜리가 들어가 있다면, 3공장은 요거의 한 절반 정도죠. 7,500리터 정도 8개 라인이 좀 들어가서 여러 품종의 어떤 소량 생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. 요게 이제 2024년도에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에 이제 가동될 예정이니까, 이런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렇게 캐파의 어떤 그 정진과 장기적으로는 이제 2030년까지 60만 리터까지 올릴 예정이죠. 그러면 요거 합하면 이제 25만 리터니까 향후에 한 10년 이내에 지금보다 전체 캐파가 한 2배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. 나중에 보면 이제 자체 물량이든 아니면 이제 CMO나 CDMO 물량들이 감안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의 캐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은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 가치 정대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, 이런 부분의 어떤 자금 조달도 뭐 유중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자체 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공장이
내년 11월 달에 이제 일단 가동이 예상된다. 그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은 2024년도부터 이제 실적에 가담을 하겠죠. 이 바이오 의약품은 계속 이제 시장이 커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가점입니다. 10개 안쪽으로 있고 나머지 이제 중국이나 뭐 이게 인도 쪽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. 이래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완공을 하면 2024년도에 이제 뭐 가동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목표 주가의 하향에 관련되는 이유는 실적 조정은 뭐 크게 2분기 대비해서 뭐 떨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금리 인상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멀티플, 그러니까 PER 레이쇼 자체를 얼마나 줄 거냐, 이 부분이 이제 한참 뭐 셀트리온이 잘 나갔을 때는 뭐 50배, 60배 이렇게도 뭐 주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지금 PER 같으면 뭐 20 몇 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목표가 산정했을 때 이달미 이제 연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0배 정도를 준다는 말은 이런 어떤 공장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가동을 하게 되고 이 바이오 의약품이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이제 성장주의 어떤 펄을 적용해서 30만원, 27만원 이렇게 지금 매겨주고 있고, 이 부분이 뭐 특별히 지금 털려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.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면. 그래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를 본다고 하면 올해 내년에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점유율에 따라서 리레이팅 관련되는 어떤 가능성은 뭐 충분히 뭐 있다, 이런 부분들을 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아셔야 되겠죠. 자,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자,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셀트리온이 좀 선전하고 있어요. 자, 오늘 제가 16만원권에서는 좀 락바텀 가격이다. 최근에 뭐 수급이나 외국인은 어제도 이제 양매수가 일단 들어왔고, 볼린저 밴드 하단,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13년 이후에 2015년, 2017년, 2020년 월봉상에 이제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빨리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대부분 다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휩소만 안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뭐 8월달에 21만 5천원대 이후에 다시 또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% 올랐고요.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다시 또 한 30%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16만원권 뭐 요런 데는 좀 락바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지점이다,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, 이 장중에 이제 흐름에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프로그램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수급이 지금 이제 개인들이 이제 3분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매도했던 부분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밑단에서는 지금 받아내고 있죠. 시장 상황은 안 좋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실적이 막 이렇게 엉클어지고 이런 어떤 흐름이 아닌데, 주가는 이미 이제 또 8월달 고점 대비해서 한 30%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어떻게 하면서 좀 바닥 따지는 흐름들을 거래량과 더불어서 형성을 하면서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떤 위치의 흐름이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7% 늘어났잖아요.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추세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는 ADX 지표를 보게 되면 좀 하락을 할 때 좀 세게 좀 내려왔어요. 9월달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이제 9월 말에 좀 반등을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그 떨어지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추세가 멈추는 흐름으로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가 뭐 하락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조금 이제 늘면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점에 저는 이제 사실 제 뭐 이 3, 4병에 대한 어떤 회사 이야기들이 한번 나올 시간들이고 위치인데,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깝깝하긴 깝깝한데,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. 근데 이제 금리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부진하지요, 시장 대비해서.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가격은
뭐 싼 가격에 이자 있는 어떤 흐름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